안녕하십니까, 인테리어 임대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본격 인테리어 준비 작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인테리어 공사 이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것이고, 공사 순서는 어떤 것들이 겹치면 안 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공사 진행하면서 혹시나 일정 변동이 있더라도 더 유연하게 일정을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테리어를 계획하거나 하는 지인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널리 많은 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첫 번째, 공사 준비, 두 번째, 공사 순서, 세 번째, 같이 병행할 수 없는 공정들. 셀프로 하시는 분들은 잘 받아 적으셔서 실무에 적용하시고, 업체에 맡기실 분들은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 조명이다, 이 정도 타이밍에 내가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하는 사전 공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 준비. 빌라의 경우 사전에 기존 거주하시는 세대원들 단톡방에 공지를 하거나 입구 벽에 인테리어 안내장을 붙여서 사전에 공사를 예고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어느 정도 공통된 룰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 신고를 합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동 주민들의 50% 정도의 동의를 받아서 관리소에 동의서를 제출하고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공사 알림문을 부착합니다. 대개 최소 3일에서 일주일 전에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 사용료 납부. 빌라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이상의 현장은 사다리차를 사용하곤 하죠. 비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들도 있지만 대개 10만원 내외의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제가 들어본 것 중 가장 고가였던 곳은 신당에 있는 R 아파트였는데 한 달 공사에 7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짐 들어올 때는 또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별도라고 합니다. 이 비용은 별도 협의가 없었다면 공사를 의뢰하는 소비자분께서 부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엘리베이터 보양업체에 의뢰하거나 직접 하셔도 됩니다. 플로베니아라는 자재를 철물점에서 구매해서 벽과 바닥에 붙여주면 재료비 3만원 정도로 보양 끝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경우에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세대 내에서 장판을 오려서 바닥에 깔아줘도 좋습니다. 꿀팁을 주자면 청테이프는 나중에 엘리베이터에 늘러붙을 경우 관리소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종이 테이프를 사용하시면 제거가 아주 쉽습니다. 다만 청테이프 대비 부착력이 약간 떨어집니다. 엘리베이터가 새 거 같은 경우에는 전용으로 쓰는 보양 자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여줘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특이사항, 만약 확장공사 또는 기내력벽인 가벽, 조적벽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에 사전 인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사신고 동의서를 70에서 80% 정도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구청에 도면 및 서류 접수를 진행한 뒤에 약 2주 뒤 인허가 허가증이 나오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확장 공사나 비내력벽에 대한 구청 인허가 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는 서류 작업을 한 달 전 또는 반달 전에는 접수해야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공사 순서. 제가 공사 순서를 쭉 읊어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도록 이미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공사 순서는 현장의 크기와 여건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되지만 일반적인 20-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계획하지 않는 공정이 나온다면 그 부분만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창호 교체, 철거 확장, 설비 공사들, 전기 배관 작업, 목공사, 타일 및 도기 설치, 페인트 도장, 인테리어 필름, 도배, 가구 설치, 전기 조명 설치, 바닥 시공, 청소. 이 모든 공정은 말로는 금방 했지만 대략 3주 내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세 번째, 같이 병행할 수 없는 공정들.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대로 순서만 외운다고 답이 아닙니다. 가끔 공정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는 작업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크게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목공사는 거실에 장비를 펴놓고 작업하면 공간이 많이 필요한 다른 작업들에 제한이 됩니다. 둘, 분진. 목공사나 타일공사는 재단할 때 나오는 분진들이 있는데요. 먼지에 민감한 인테리어 필름, 도배, 페인트 시공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페인트, 기계 뽐칠의 경우 분진으로 인해서 노즐이 막히기도 하거든요. 셋, 작업 공간이 겹치는 경우.
도배와 조명 시공은 당일에 같이 하기에는 공간적으로도 너무 똑같은 범위이고 실크 벽지의 경우 일정 시간 말린 뒤 조명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에 작업을 같이 하기에는 퀄리티 고려하면 좋지 않습니다. 작업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고 서로 작업에 간섭이 있는 것 같다면, 그렇지 않더라도 병행해야 할 양측의 작업 반장들과 공정에 대한 상의를 미리 한 뒤에 확답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 준비. 공사 내용에 따라서 구청 인허가 준비 여부가 나뉘고, 기본적으로 빌라는 안내문을 붙이는 정도고 아파트는 관리소에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서 엘리베이터 고양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공사 순서. 창호 교체, 철거 설비, 전기 배관, 목공사, 타일 및 도기 설치, 페인트 도장, 인테리어 필름, 도배, 가구 설치, 전기 조명 설치, 바닥 시공, 청소. 세 번째, 같이 병행할 수 없는 공정들. 공간적으로 겹치거나 분진이 나서 같이 진행하기 힘들거나 시공 범위가 같은 경우 시공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철거할 때 목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문틀을 걸고 다루기를 걸어버리면 출입이 어렵기 때문이죠. 목공사나 타일 시공은 분진이 나고 공간 차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페인트 도장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 필름과 도배 작업은 작업 범위가 겹치기 때문에 병행하면 안 되고, 가구 설치하는 날 바닥 시공을 하면 안 됩니다. 바닥을 먼저 한 다음에 가구 설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바닥 시공을 먼저 하고 가구를 설치해도 되지만 새로운 바닥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나중에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인테리어 준비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